살아야 돼. 2019년 경제를 결정점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미 세계 경제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점에는 주사위가 이렇게 우르르, 그죠?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막 쓰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쓰러지는 시점에 내가 이 빨간 주사위를 그대로 둬야 될까? 아니면 빼야 될까?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정말 중요하겠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요, 어느 주식에 투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아무 짐이나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하강 국면이 확실시되는 시점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집을 살지를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2019년은 또 역시 결정점이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2018년 동안 한 길로 쭉 저랑 같이 쭉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부터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져 있는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선택해야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왼쪽 길로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이 나의 결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보고 내가 이 길을 잘 선택했어, 못 선택했어를 나중에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 끝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다.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경제 전망입니다. 이 길 끝에 뭐가 펼쳐져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내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 전망은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 경제의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세계 경제가 3.7, 3.7, 3.7 성장률이 어때요? 지지부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3.7이라는 숫자는요,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숫자예요. 그런데 IMF가 지난 4월에 2018년 4월에 전망했을 때는 3.9로 전망했어요. 낮춰잡았죠.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하향 조정한 근거가 뭐예요? 선진국을 조정한 거예요? 신흥국을 조정한 거예요? 신흥국을 조정했습니다. 신흥국의 조정폭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2019년 경제의 주인공은 누구다? 신흥국이다. 그래서 신흥국 경제의 어떤 위기 가능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김광석의 경제 콘서트를 통해서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이런 것을 매주 저랑 함께 진단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투자은행들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최근에 또 전망을 했는데요. 저는 이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매월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IMF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세계 투자은행들은 계속 수시로 발표를 해요. 아주 유명한 투자은행이 누구예요? 골드만삭스라든가 바클레이스, JP모건 이런 투자은행들이죠. 저는 이 투자은행들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합니다. 그 평균한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계 경제가 어떻다고 그래요? 3.8, 2019년은 3.6, 2020년은 3.5.
세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향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에 처해 있다. 자, 그러면 미국 경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 자, 미국 경제는요, 역시 이 주요 투자은행들이 어떻게 전망했냐면 18년 4분기 2.5를 찍고 19년부터 하락하는 국면이 명확한데 연간 지표로 볼게요. 연간. 보면 2.9, 2.5, 1.8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 경제마저도 사실 미국 경제는 2019년까지는 2%대 중반 이상을 기록하는 뭐예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름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2%대마저 깨지는 1%대로 전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열심히 인상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만든 겁니다. 미국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2020년 정도부터는 하락하는 국면이 명확하구나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좀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수단이죠.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부양되죠. 경기가 다 부양됐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낮춘다. 금리를 인상 안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이제 앞으로 하강 국면을 맞을 것이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를 그만큼 견조하게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